양지은이 KSPO 돔을 초록빛 바다로 만든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은 물론 한때 텔레비전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듯 스크롤을 올렸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지독한 폭풍을 담았고도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와 수만 명의 마음을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 이야기는 단순한 컴백 스토리가 아닙니다. 악플과 침묵, 눈물과 치유, 그리고 초록빛 바다로 물든 KSPO 돔까지 이어지는 한 사람의 기나긴 서사시입니다. 먼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2025년 11월의 어느 밤,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 거대한 돔 전체가 양지은 공식 팬클럽 색인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2만 명이 같은 색 응원봉을 흔들며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프닝 멜로디가 흐르자마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지 않는다. 저 사람이 바로 2년 전 악플에 짓눌려 사라졌던 그 가수라니. 무대 위 한 사람과 객석의 수만 명이 서로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콘서트는 이미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 지독했던 2022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미스트롯진, 애절한 목소리의 여왕으로 불리던 양지은의 이름 뒤에 갑자기 꼬리표 하나가 붙었습니다. 논란, 스캔들, 갑질,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이름 앞뒤를 뒤엉켜 맴돌기 시작했죠. 정확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편집 영상이 더 빨리 퍼지는 시대. 한 장면, 한 구도, 한 줄의 자막만으로도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인터넷 재판정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미스트롯 디프리 자리에서 찍힌 짧은 영상이 안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던 날, 사람들은 그 화면 속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행동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는 장면 몇 개, 자막으로 덧씌워진 악의적인 해석, 그리고 익명의 아이디들이 남긴 독한 말들. 누군가는 그녀가 동료들을 무시했다고 단정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애매한 장면과 자극적인 편집이 합쳐진 그 영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해시태그 양지은 아웃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48시간 동안 점령하던 그 시기 매분, 매 초마다 새로운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10개, 100개, 1만 개를 넘기더니 마침내 200만 개를 돌파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이 숫자는 더 이상 댓글이 아니라 칼날의 개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재미삼아, 누군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남긴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서서히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여왕 자격 없다. 트로트는 깨끗해야 한다. 가식적인 눈물.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쓸려 나갔습니다. 악플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고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떴고 촬영이 예정돼 있던 방송 스케줄이 하나둘 취소됐습니다. 방송사 앞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이 등장했고 대형 브랜드는 손절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양지은의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연예 뉴스의 소재였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숨이 조여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2년 가까운 공백, 새 앨범도, 새 무대도, 심지어 사소한 SNS 한 줄조차 올라오지 않던 그 시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벌받을 짓을 했으니 조용히 사라지는 거다. 이미 끝났다. 다시 못 나온다. 하지만 강남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해 불을 켜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시간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다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다시 휴대폰으로 옛 무대 영상을 틀어보던 순간들. 과연 내가 무대에 서도 될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노래를 사랑했던 것 말고는 내 죄가 뭐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노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는 없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그녀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가사를 제대로 읽지 못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 음정이 흔들려도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붙잡은 것은 화려한 무대도 인기 순위도 예능 출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악 그 자체, 처음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마음, 힘들었던 날들을 버티게 해준 한 곡 한 곡의 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또 다른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함께 경쟁했던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누군가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어 또 한 번 빛나는 조명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기사에서, 유튜브에서 트로트 열풍이라는 말은 계속 등장했지만 그 안에 양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흐릿한 실루엣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두가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언니도 우리처럼 많이 아플까? 언제쯤 괜찮아졌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대놓고 응원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던 시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지지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팬카페에는 여전히 그녀의 노래를 하루 한 곡씩 듣고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 예전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며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뮤직비디오도 유명 감독의 연출도 대대적인 홍보 문구도 없었습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것은 단 하나, 검은 화면과 제목 힐링의 목소리.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양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설이 칼이 되어도 내 마음은 노래해. 음악이 약이니까. 이 한 구절이 흘러나오자마자 2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를 눈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로 식탁 앞에 앉아 울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 안에 주차해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언니, 진짜 기다렸어요.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 한 번은 언니 노래예요.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당시 여론에 휩쓸려 악플에 좋아요를 눌렀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티저 공개 10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는 숫자가 뉴스로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냐는 듯이요. 그러나 정작 양지은 본인은 그 숫자를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2년 전 자신을 찌르던 숫자 200만 악플과 2년 뒤 자신을 감싸 안아준 숫자 수십만 개의 좋아요.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의미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래할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야기는 KSPO 돔으로 향합니다. 힐링의 목소리 2025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콘서트 소식은 발표와 동시에 한국 트로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재판을 다시 여는 상징적인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판사가 대중이 아니라 음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티켓 오픈 당일 인터파크 예매 페이지는 초 단위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기도 전에 수십만 명이 대기열에 몰려 서버가 몇 번이고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클릭을 눌러도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새로 고침을 눌렀다가 다시 접속이 튕겨나가는 그 혼란의 시간. 어떤 이들은 웃으며 행복한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누군가는 손이 떨려서 로그인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 중반,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악플이 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방패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대는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대예요. 이 고백에 돔 전체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을 덮어버리는 대신 노래 속에 녹여냈습니다. 안티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곡에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냈고 동시에 그 감정을 이겨내고 싶다는 의지를 멜로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팬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단순히 가수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받았습니다. 나도 상처받았던 날들이 있었지.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바뀌어보자.